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지만 현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둘까 고민 중인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기울어진 회사에 나갈까 고민하는데 제가 회사 내에서 일을 잘한다면서 승진하고 월급 올려준다고 해서 일단 가만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사연 위주로 보는데 이번에 제가 올릴 만한 이곳에서 제 사연을 용기 있게 올려볼까 해요. 정말이지 살다가 그런 양파같이 까도 괴담만 늘어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한동안 휴학을 하다가 오랜만에 복학을 했는데 애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락이 되는 사실상 유일한 동기로부터 새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새 남자는 직장에 막 들어가고 그랬지만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한번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한번 보자며 만나기로 했죠. 저하고 잘 맞는다는데 아무리 동기가 절 오랫동안 보고 그랬는데 과연 동기가 저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주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상을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이었고 옷도 잘 입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까지도 제가 원하는 사람의 성격하고 비슷했어요. 게다가 많이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들도 있어서 제 마음에 들었어요. 동기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턱 쏘라고 말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네요. 마음이 착잡해지네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한동안 바빠서 못 만났어요. 저야 취업 준비 때문에 그렇지만 남편도 야근이니 그런 걸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며 같이 어디 영화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탈출구를 찾고 싶었는데 이왕 탈출할 거면 남편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옷도 잘 입고 그래서 근사해 보였고 길거리에서 같이 가는데 다들 쳐다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면서 불안했어요. 그때 거의 첫 데이트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장 드라마 같아서 이불킥이라고 하지요. 부끄러우면 이불에 걷어차는 거요. 아무튼 그렇게 영화관까지 가는데 저 화장실 가는 사이에 팝콘과 음료수 사주고 정말이지 센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니 정말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영화를 다 보고 자기가 아는 식당에서 먹자고 하면서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의 음식들이 나오는 식당에 있는 거예요. 어찌 알았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첫 만남에서 좋아하는 게 이탈리아 요리 쪽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겨우 찾은 거라서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음식보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영화를 보고 그 뒤로 여행도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이지 남편이랑 연애하던 때로 갈 수 있으면 가고는 싶네요. 비록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요. 언제는 남편이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왜지 하며 들어갔는데 온갖 진수성찬들이 차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컴퓨터를 보라고 하면서 불을 끄더니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가지고 온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누구 노래인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딱 오빠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끝으로 저한테 결혼을 고백을 했죠. 살다가 이런 로맨틱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때 홀라당 빠져가지고 오빠 어깨에 늘 기대고 그랬죠. 그 따뜻함과 로맨틱한 목소리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기억이 지나면 곧 불쾌해질 기억들이 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어디냐면 이때라고 말해도 당당히 했을 것 같네요. 그만큼 낭만적인 때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둠이 찾아올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부모님과 시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하고 상의를 해서 재산 준비를 반반으로 해서 집까지도 공동 명의로 하고 해서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준비성이 정말 좋았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 미리 가구집들을 살펴서 저한테 목록표를 작성해서 주고 그랬어요. 전 그래도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게 낫다고 해서 같이 가곤 했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서류들도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식장도 미리 알아보고 복장도 알아보고 정말이지 준비성이 철저해서 부모님이 미래에 어디 굶어 죽지 않겠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왔고
식 올리기 전에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제 남편의 머리를 뜯고 있더라고요.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결국엔 인연을 선택했네? 넌 이런 남자였어? 어떻게 여자들을 막 사귀고 그래?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라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저는 당황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짓이냐고 그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당황해하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한테 아까 한 이야기가 뭐냐고 말했어요. 아하, 스토커야. 그냥 예전부터 날 좋아했는데 나는 계속 거절해도 쫓아오더라고. 미안해. 자기, 난 바람 피거나 그러지 않아. 오직 너만 사랑해. 그것만은 사실이야. 라고 말하며 키스를 하는데 평소에 남편의 자상함 덕분인지 원래 화가 나야 하는 부분인데 남편이 저리 나와서 잠시 화가 누그러들었죠. 하지만 그 찝찝한 기분은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았죠. 아무튼 신혼여행도 가게 되었는데 해변가에서 저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좀 야한 수영복을 입고 그랬는데 남편이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숙소로 들어가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잠시 뒤에 다시 오는데 그 뒤에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삐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봐준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아주 많이 잘해주었거든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실은 남편과 사귀었던 여자들의 전화였어요. 그 결혼식에 왔던 그 여자도 포함이고요. 어쨌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인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소한 부부싸움이 몇 번 일어나곤 했었어요. 그래도 남편하고 저는 화를 오랫동안 담아내는 성격이 아닌데 그것과 별개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한테 불만을 가진 표현보다 어디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있잖아요. 딱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불편한 점이 없냐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이러니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 때문이니 얼버무렸는데 의심이 많이 들어서 확인을 하니까 남편하고 사귀었던 여자들이 협박을 한 거였어요. 저는 대체 이 여자들이 뭐냐고 화를 내었고 남편은 이전에 사귀었고 절 만나기 전에 헤어졌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계속해서 협박 전화가 오는 건 뭐냐고 하니까 그냥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첫사랑만 사귀고 결혼하는 건 판타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이전에 사귄 여자들이랑 연락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 남자잖아요. 그래서 전 화를 내며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실제로 단판 짓고 그러는데 진짜 신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몇 명은 물러갔는데 몇 명은 만나지 않고 어떻게든 보상을 하라며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고소를 하며 법정, 소송까지 가곤 했어요. 정말이지 산전수전을 왜 이렇게 겪어야 하나 싶네요. 뭐 저야 이렇게 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까지는 남편의 자상한 말투가 좋았는데 그 말이 나올 때 왠지 가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일 계속 겪다 보면 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벌여야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이전에 사귄 여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어느 누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일이 있던가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부모님은 남편 보고 당분간 보고 싶지 말자고 선언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을 고려해봐야지 않겠냐며 진지하게 말을 하곤 했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아직은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아지겠지 라고 답을 했지만 자꾸 마음 한 구석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이왕 결혼이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건데 참고 가야지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남편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듣기론 동네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이사를 자주 해서 동네 친구라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해서 진짜냐고 해서 그 사람이 잠시만 기다리라며 옛날에 자기와 남편이 놀았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일단 옛날에 남편 모습이 담긴 거 보고 들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고 하니까 제 남편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했죠. 남편은 저하고 상간녀와 만나기 전에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다라는 건 저야 기분이 안 좋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 애가 생긴 거예요. 애가 생기니까 남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서 그 여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여자가 자기 남자를 찾다가 동네 친구인 자신한테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 만나고는 그래도 친구로서 의리를 지킬까 했지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서 당신한테 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애를 가진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그가 이사 자주 간다고 했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한 여자애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남편분하고 관련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조용히 묻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분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첫 이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한테 숨겨진 애가 있다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어찌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총 5명 아이들의 친부가 남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전 그 결과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고 남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자들도 같이 한탄하고 울었어요. 남편 친구분은 진정하라며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며 다독이고 그랬어요. 전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는 남편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이들의 사진을 던져주며 이게 뭐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만났던 여자들하고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동네 친구한테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너무나 당황을 한 나머지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뭐 변명만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 애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전자는 그럼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렇게 증명이 다 되었는데 하도 변명이라서 그만 좀 하라며 당장 시댁으로 꺼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쫓겨났고 다음날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말했어요. 전 분노하며 울었고 남편의 만행들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시댁에도 말했죠. 근데 시댁은 그걸 듣고는 잠잠히 있다가 고백을 했는데 제 남편이 여색을 많이 탐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남편은 집안에서 풍비박산이 나도록 혼이 나서 클럽도 끊고 지금까지 반성하며 살았다고 말하며 정말 미안하니 이번에 참고 넘겨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며 나가버리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그리고 저한테 소개해준 동기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말하니까 동기가 이제 와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자기는 솔직히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데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걸 남편이 보고는 만나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그런 핵폭탄급을 소개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내 낭비한 인생은 어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차단을 했죠.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멈추다가 다시 진행 중이고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제가 머무는 부모님 집에 와서 사정을 했지만 늘 아버지한테 빗자루로 얻어맞고 나중에는 스토커로 신고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판결까지 나왔죠. 여러 여자들을 울리는 남자는 정말이지 딱 질색이네요. 혹여나 여성분들 주변에 간혹 가다가 매력 있는 남자들 보고는 반해서 생각 없이 사귀시고 그러는데 사람은 얼굴과 목소리, 친절함으로 판단하면 저처럼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본성과 내력을 잘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다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동기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결혼만이 다가 아니고 괜히 결혼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